갑자기 새마을 금고 파산 우려가 등장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많은 언론이 이 문제를 다뤘어요. 새마을 금고가 그야말로 이 한국의 금융기관 중에서 서민을 상대로 한 가장 영세한 그런 금융기관인데, 이 건설사와 신탁회사에 내준 대출 연체액이 최근 한 달에 9천억 급증했다는 거예요. 연체율이 9%가 넘었다고 합니다. 자, 보통 금융기관의 연체율이 9%가 넘었다면 그 금융기관은 끝난 거지요. 그래서 새마을금고는 집값이 하락한 작년 하반기까지 적극적으로 대출을 취급했는데, 올해 들어 분양받은 뒤 6개월 사이 계약률이 50% 정도로 내려가는 건설 현장들이 곳곳에 생겨나면서 새마을금고 대규모 부실이 지금 부동산 대출로 터질 거라는 우려가 사방에서 나오고, 오늘 모든 언론이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자, 그래서 새마을금고가 건설 및 부동산업에 내준 대출이요, 엊그제 집계로 56조 3천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이야기하는 부동산 PF 위험 노출액이 116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새마을금고 부분을 제대로 이렇게 집계에 넣지 않았다고 보여요. 그래서 같은 기간 보험, 정권, 캐피탈,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의 건설 부동산 대출 잔액이 125조 6천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발표마다 다 달라요. 정부가 이야기하는 비은행권 EPF 위험 노출액 규모가 115조 5천억,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125조 6천억. 자, 이 중에 새마을금고 비중이 44%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 부동산 대출은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관리형 토지 신탁을 제외한 액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토지 담보 대출이나 보험 PF 이전에 브릿지론 등을 통해 건설회사나 임대사업자, 신탁사 등에 내준 대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마을금고가 돈을 굴릴 역량은 취약하고 자본력도 취약한 상황에서 이 건설 현장에 돈이 필요한 반사기꾼 시행업자, 이런 사람들은 높은 이자를 주겠다, 이렇게 잠깐 이 브릿지론, 은행에서 대출이 되기 전에 너네들이 이 토지 계약금이나 이런 거 좀 주라, 이런 데 다 빌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새마을금고 이 4년간 건설 부동산업 대출이 2019년에 27조, 20년에 38조대, 21년에 46조대, 이러다가 지금 56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경기 침체에도 새마을금고는 관련 업종에 내준 대출이 지금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지금 부실로 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이 연체액이 작년 말부터 올해 사이에 4조 3천억에서 5조 2천억으로 9천억이 불어났고, 연체율은 7.67에서 9.23까지 올라가면서 미분양이 크게 늘면서 중소건설사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고, 이 PF 대주단인 새마을금고의 위험이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3년 새 90%가 급증한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 대출, 미분양발 내관이 지금 터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작년에 집값이 아주 폭락을 했는데도 타 금융사와 달리 PF가 6조 4천억이 늘어났어요. 이 새마을금고가요, 솔직히 말하면 개별 금고 이사장 체제로 운영되고 이러면서 굉장히 부실화돼 있죠. 그래서 작년 말 신촌, 해연동, 광명 동부, 서초 새마을금고, 경기 원종동의 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경매 절차에 들어갔는데, 이 광명 동부와 서초 새마을금고는 채무자 측에 경매 개시 통보서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 5개 새마을금고가 재작년에 기존 아파트를 담보로 150억 대출을 해줬는데 이자 상환이 연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 조합과 시행사 간의 갈등으로 사업이 스톱이 되고, 자, 이러다 보니까 새마을금고가
사업 진행을 통해서 원금 회수하는 게 불가능해지고 채권 추심 절차에 들어갔지만은 조합이 지금 맞서면서 이자를 갖다가 안 내고 있고 새마을금고는 정상 여신이라고 말하는데 이 조합 측은 당시 담보 인정 비율이 매우 높은 비정상적 대출이었다. 그래서 어차피 담보 경매가 이루어져도 새마을금고는 시세가 떨어져 원금의 절반도 못 받을 것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대출 시장의 큰 손이었던 새마을금고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고 있고 지난해 말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중소건설사들이 대출 원리금을 연체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PF 이전의 단계인 그러니까 PF라는 것은 은행이나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에서 제대로 된 이 사업비 대출을 받기 이전에 브릿지 로운으로서 새마을금고가 초기 단계에 이 계약 자금을 대주거나 또 PF의 일종인 관리형 토지 신탁이 지금 부실의 내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성 하락으로 본 PF를 통해 사업비를 대출하는 데 실패한 사업장까지 나오면서 본 PF 이전에 돈을 댔던 새마을금고가 지금 완전히 박살나게 생겼다는 거예요. 집값이 하락하는데 PF 대출을 더 늘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가 관리형 토지 신탁 사업비 대출해 준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건축, 재개발 이런 현장을 정리하는데 돈을 내준 게 지금 해마다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 와중에요. 그래서 새마을금고의 관리 토지 신탁이 사업 시작한 2019년에 1694억에 불과했는데 21년 말에 9조 992억, 작년 말에는 15조 5079억까지 늘어났어요. 그래서 대출 규모가 과도하다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반년새 3조까지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 작년 하반기부터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또 농협, 신협까지도 부동산 개발 대출을 중단했는데 새마을금고는 겁도 없이 달라들었고 올 들어서 연체액이 본격적으로 늘어나서 작년 말에는 602억, 올해 1월 말에는 1111억까지 올라갔고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금융사들이 새마을금고가 유일한 이 건설 자금줄이라 하면서 대출이 늘어났다. 이 전부 비리죠. 비리로 저것끼리 사바사바해서 뒷돈 주고 이런 대출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분양이 늘어나며 사업비 대출 받아서 지어놓은 건설사, 아파트 다 지어놓은 건설사도 미분양 때문에 부도가 나고 있고 관리형 토지 신탁이라는 것은 시공사가 사업비를 조달하지만 사업 주체가 신탁사는 거예요. 그래서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대주단이라는 이 관리형 토지 신탁에 참여하는 건설사가 중소규모인 경우가 많아 신탁사에다가 책임 준공 확약을 요구하는데 만약에 시공사가 부도나서 공사를 할 수 없게 되면 책임 준공 확약에 따라 다른 건설사로 시공사를 바꿔 공사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시공사를 교체해도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신탁사는 대주단에다가 원리금 상환 부담을 지게 되는데 신탁사도 갚지 못하면 새마을금고가 이 신탁사로 들어갔던 관련 토지 신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연체가 쌓이고 결국은 공사가 중단이 장기화되면 공매를 하겠지만은 반값도 못 받겠죠. 그래서 새마을금고발 대규모 부실이 현실화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새마을금고 부동산 대출 부실을 뒤늦게 규제하고 있다. 자, 농협이나 신협 등은 그래도 상호금융이지만은 규모가 좀 있어서 나름 PF 대출을 통제해 왔는데 이 새마을금고는 개별 사업장은 규모가 작다 보니 공동으로 여러 개 새마을금고가 대출을 해주는 수십억씩 한 군데당 수십억씩 해서 하나 사업장이나 법인에 대출을 해주는 것을 겁도 없이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이 PF 대출 관련 대주단 협의체를 가동해가지고 새마을금고가 전국 1294개의 새마을금고가 참여하는 부동산 PF 대주단을 출범시켜서 PF 부실에 대해서 지금 정상화하기 위한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새마을금고 간 이 공동대출이 이루어진 사업장에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 새마을금고가 이런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부실이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자, 비은행권의 이 지금 전체가 115조가 위험하다라고 하고 있고, 작년 말에 가계의 DSR 비율이 40%가 넘어서 연 소득의 40%를 원리금으로 갚아야 되는 사람이 대출받은 사람 평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40.6%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고 그 대출받은 사람 7명 중에 1명은 70% 이상을 상환해야 된다. 자, 한국은행은 부실 사업장을 신속히 정리해야 된다 하지만 부실 사업장을 신속히 정리하게 되면 그야말로 새마을금고부터 시작해서 중소건설사 등이 다 부도가 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미 서로 물려 있어가 하나를 빼면 다 넘어지는 이런 양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이런 문제들을 거론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난리가 난 것처럼 하고 있는 꼴이 웃긴다는 겁니다. 자, 새마을금고부터 이제 터지기 시작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up and thi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